낙서하고 싶어라. 너랑 주보에 낙서하고 싶어. 너랑 주보에 낙서하고 싶어라. 너랑 낙서하고 싶어. 저기 뻥 뚫리는 연애 상담 김지훈 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직도 양주에는 눈이 녹지 않았죠? 네, 녹지 않았어요. 네, 참 눈이 녹지 않듯이 우리 마음도요. 녹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 해봐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우리 이성의 얼어붙은 마음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사랑의 불과 성령의 불밖에는 사랑의 불과 성령의 불. 네. 좋네요. 두 종류의 불밖에. 한 손에는 사랑의 불을, 한 손에는 성령의 불을 들고 가슴을 지지는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네. 가슴을 지져라. 와, 너무 좋은 해법입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얼음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요. 네. 두 손 가득 성령의 불을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사연 있어요. 네. 그래서도 간사님 급해요라는 네네. 사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익명이님 남친과 한 1년 반 정도 만나고 있고요. 어제 데이트 잘하고 나서 새벽에 통화하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외국에 6개월 정도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요. 남친은 제가 당연히 기다릴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저는 머리로는 보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러니까 한 달 반 정도만 나갔다가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고 미래를 함께할 생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혼자 강하게 크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익명이님 글 올려주셨습니다. 어제 갑자기 데이트 잘하고 나서 나 외국에 좀 갔다 올래. 네. 와, 충격적이죠. 네. 네, 정서적으로야 충격적일 수 있죠. 네. 네. 아마도 이제 이렇게 외국에 6개월 갔다 온다라는 그런 사실도 충격이지만 전달 방식이 조금 더 충격적이고 여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갑자기 뒤통수 치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더 상실감이 더 크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좀 이런 얘기는 좀 결정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좀 여자들이 섭섭한 건 그거죠. 결정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결정하고 통보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이제 약간 상실감이 더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또 제 생각에는 지금 6개월 가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니까 한 달 반으로 줄이셨잖아요.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나가고 싶긴 하신 거죠. 그냥 보내야죠. 가고 싶으면. 네. 우리가 지금 연애하는 거는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서로 열어두고 계속해서 서로의 관계를 타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여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아직 서로에게 완전히 소속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없고 모든 부분을 다 컨트롤하려고 해도 안 되고 컨트롤 당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그 각자의 인생이 있잖아요.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6개월이나 1년 정도 나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을 관계라면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관계 자체의 힘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나 남자친구에게 의존되어 있는 건 아닌가. 6년 아니고 6개월이면은 안 나가면 더 좋겠지만 6개월이라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잖아요. 1년은 아니고 더군다나 남자친구가 지금 더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조금 내가 너무나 그동안 남자친구에게 의존적이었나를 좀 돌아보면서 그 주변의 분들 말씀대로 혼자서 좀 지내시면서 그 쉬는 시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연애라는 것도 결혼이라는 것이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잘 사는 것이지 같이 있을 때 잘 살지만 혼자 있으면 무너지고 이런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의존적이면 결혼해서 훨씬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자친구 없이 내 존재가 혼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나도 6개월 동안 저라면 굉장히 좀 연애랑이 좋지만 좀 깝깝하기도 하잖아요. 아, 좀 잠깐 좀 혼자 있고 싶고 이런 생각이 좀 뭐 저의 기재상 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좀 그런데 그러면 좀 이렇게 내 인생도 좀 리뷰하고 저 같으면 굉장히 나도 좀 여행 가고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게 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쿨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남자친구분께서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신 것은 좀 굉장히 여자가 섭섭한 네. 일이니까요. 충격적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앙금이 남지 않게 그게 좀 섭섭하시다 생각이 좀 든다면 그거는 좀 섭섭하다 얘기하시고 네. 대신에 올 때 뭐 좋은 크림 하나 정도 네. 면세된 그런 네네 뭐 그런 거 화장품 네, 그런 걸로 네, 보습력 좋은 거 그런 거 하나 이제 색깔 예쁜 립스틱 네. 하면서 뭐 아이템별로 뭐 이렇게 해갖고 네, 받는 걸로 네. 이제 그 쇼부를 좀 네. 보시면서 네, 조금은 더 놓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여자들 그렇죠. 어떻게 날 두고 갈 생각을 하지? 그 생각 자체를 사실 의심하고 막 서운해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저희 남편을 두고 갔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굉장히 남자 입장에서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것도 제가 결정하고 제가 남자친구분처럼 제가 좀 그렇게 갔죠. 한 4개월을 갔기 때문에 네네. 그때 저희 남편의 상실감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하죠. 나를 두고 어떻게 가서 좋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4개월 동안 한국에 없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막 썼던 엽서, 뭐 선물 보기 싫어해요. 아, 그래요?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그거를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거기서 본인을 기억하고 제가 매일 엽서를 썼거든요. 매일 엽서를 쓰고 했는데 그거보다 자기를 두고 갔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내가 굉장히 내 인생엔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한 시간이야. 나는 정말 이걸 반드시 지금 해야 되고 이건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라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갔기 때문에 그때 그 상처가 저희 남편에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갔던 그 나라가 탭에 나오면 저기 정말 저래? 저 저런가 봐. 막 이러면서 뭐 좋았냐. 그런 두고두고 남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앙금이 아주 좀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또 그 남자분 입장도 이해가 가요. 근데요, 그렇게 자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요, 좀 놔주긴 해야죠. 네, 그래요. 참. 네, 대충 오셔서 잘해야죠. 잘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참 결혼 전이라서 그래도 다행히. 네.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 또 그것을 나랑은 좀 다르지만, 받아주는 것인가,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날개를 꺾어서 옆에 두느냐, 날개를 두느냐, 참 그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결혼 관계 안에서는 머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지만 연애 관계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익명님 좀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결혼 전이고 이걸 통해서 더 깊은 신뢰와 또 사랑이 싹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싱가포르 소저님의 사연 가볼게요. 처음으로 마음을 품게 된 크리스찬 가이. 네. 영어로 막 써주셨네요. 김준 간사님, 태니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싱글 자매입니다. 간사님의 강의를 우연히 접한 후 태니 솜사탕을 복습하면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저희 연애관과 결혼관을 잘 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혼은 내가 사랑하고 헌신할 것에 대한 결단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보다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저는 외국에 살고 있고 또 외국인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애를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주 길게 한 적은 없었고요. 모태신앙이지만 늦게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크리스찬 가이랑은 한 번도 사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연애를 돌아보면 저는 너무 사랑을 퍼주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이블 스터디에 조인을 했는데요. 거기서 중국계 외국인인 한 형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행인 1. 네. 이렇게 생각이 됐대요. 바이블 스터디 때 그가 쉐어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랑 비슷한 신앙관을 갖고 있구나 한 생각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월 말에 땡스기빙 디너를 추수감사절 저녁을 함께 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가 저를
자기 옆자리를 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이후 성경 공부 때마다 자주 그가 제 옆자리에 앉고 여러 명이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제 옆에 와서 앉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어느덧 제가 그에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던 터라 하나님 예비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하지만 그는 저에게 친절히 대해주긴 하지만 다른 자매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고요. 단둘이 뭘 하자고 한 적은 없고 간사님 말씀대로 아직 영수증 같은 것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집에서 2번 저녁을 같이 했는데 한 번은 다른 커플과 함께 했고요. 한 번은 우리 둘 다 친한 다른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2번 다 저나 다른 친구가 제안을 한 것이었고요. 제가 누구를 좋아하면 감추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최근에는 그가 살짝 뒤로 물러선 듯한 느낌도 듭니다. 네, 그가 1월 초에 3개월간 가까운 나라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마음을 품게 된 크리스찬 가이라서 기쁘기도 하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3개월간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출장 가기 전에 한 번 더 예배를 같이 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되나요? 또 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어려서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한없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반응인지 소위 오버하는 건지 간사님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시면서 크리스찬 솔저님 네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한 번 더 올려주셨어요. 지난주 간사님께서 편찬 주셔서 상담 못 해주셨는데요. 감기 많이 나으셨는지요? 기도합니다. 그 사이에 형제분과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합니다. 출장 가는 날에 저도 출장 가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기네 집에 꼭 들리라고 하고요. 다시 제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으며 또 많은 관심의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아무것도 단정짓지 않고 관계를 잘 살피며 살짝살짝 챙겨주고 있고요. 하셨어요. 와. 네. 싱가폴 네. 군인이신가 봐요. 소저님. 아니면 소저. 네. 무슨 일을 하신지 모르지만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 30대 중반의 싱글 자매입니다. 네. 정말 사연 너무 잘 읽었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사연 너무 반갑습니다. 예. 딱 보시더니 이 자매 내 스타일이에요. 간사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된 그 자신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면서 그 궁금한 것만 딱 찝으시는 이 사연 굉장히 개인적으로 네네. 싱가포르의 지사를 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김준 간사님의 지사, 연애상담가로. 네, 너무 잘 읽었고요. 네. 1, 2, 3 말씀을 드리면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 관계를 남녀 관계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 약 60%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반반에서는 약간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돼요. 네. 3개월간 외국 출장에 가 있는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적 관심을 표현해 보시면 그냥 제가 느끼는 이 60%의 가능성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수 있겠죠. 네. 예, 만약에 형제가 그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자매가 한 3개월 정도 개인적인 관심을 굉장히 미약하게 나마 표현했을 때 그냥 이렇게 그 기회를 잡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 3개월 시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쪽으로 지금 출장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장을 그쪽으로 가시는 것이. 인연을 만드는. 그죠. 이게 기도해야 될 때죠. 네. 그쪽으로 꼭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꼭 그쪽 출장을 따내시기를. 꼭 그래서 가서 그 형제 집에 놀러 가시기 바라고요. 네. 출장 가기 전에 한 번 더 예배 드릴 기회 있는데 기도해 주지 마세요. 기도해 주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혼자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거기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는 지금 이 로맨틱한 분위기에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는 시츄에이션이고 좀 다른 감정선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결혼해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요 처음 연애 이 무드에는 좀 안 하는 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번은 참, 이러한 그 마음이나 정서 상태는 굉장히 참 너무 아름답고 또 그 형제 입장에서는 참 이렇게 자기를 사랑할 여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를 그 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 형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겠지만 이거를 풀어야 될 시점은 지금은 아니죠. 네. 연애할 때보다는 네. 결혼해서 네, 연애가 무르익어가면서 증가하고 또 결혼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의 분량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랑을 되게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요. 첫 판에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100이라면은 보통 이제 사랑을 잘 퍼주고 헌신 좋은 자매들이 네. 첫 판에 막 50, 60의 사랑을 막 주죠. 남자들이 이렇게 잘 받고 가요. 처음에 너무나 많은 분량을 주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지만 다 주지는 않는 거죠, 처음에. 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남겨지면서 해야 될 사랑의 분량이 굉장히 남아있고, 좀 그걸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저는 좀 잘 요 부분만 지금 기억하시면서 이 형제분하고 관계를 오매감에 잘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관건은 출장이네요. 네. 네. 꼭 기도하셔가지고. 우연을 가장한. 네. 아니면 휴가라도 내가지고 그 나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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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가야겠네요. 네. 네. 와, 또 그곳에서 로맨틱한 만남과 관계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처음으로 마음을 품게 된 크리스천 가이에게 꼭 좋은 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우리 싱가풀 소저님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연애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대는 기억하나요? 우리가 걷던 그 길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이렇게 하나가 될 줄. 그대를 처음 만난 후 날 외워 쌓아놓은 세상 모두 변했죠. 영원히 사랑할 거야.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설득과 이해의 차이라고 올리신 분이에요. 네, 결혼과 연애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와 더불어 살고 있는 26살, 곧 27살이 되는 자매입니다. 저는 한 청년과 5년 동안 교제 중에 있습니다. 청년에 항상 기도하며 또 무슨 일이든 성실한 모습과 착한 성품 때문에 5년 동안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저도 이분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그분의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의 맛이라 재산 문제 때문에 결혼은 현실이다라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네요. 누구나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가 부모님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승리할 용기가 잘 나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마음은 청년과 결혼을 하기 원하지만요. 두려움이 먼저 앞서니 걱정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면서 설득과 이해의 차이님. 네. 제목은 연애와 결혼의 차이, 아이디는 설득과 이해의 차이. 지금 현실과 원하는 것의 차이, 여러 가지 가운데서 차이 가운데 고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5년 동안 사귀신 형제분이 있는데 형제는 지금 결혼하자고 하시고 그런데 부모님께서 그 남자의 가정에 믿지 않는 데다가 그러니까 맏아들인 데다가 재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반대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믿는 가정에 맞지도 아니고 제사도 지내지 않지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이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의 트러블이 없는 가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 없죠. 네. 네. 믿는 가정이고 장로님 가정이고 권사님 가정이지만 또 굉장히 많은 알고 다른 보니 기타 등등의 있죠. 문제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제사라는 거는 쉽지는 않죠. 일단 그 음식을 준비해야 네. 하고 뭐 이런 여정이 쉽지는 않지만 글쎄요. 만약에 제사가 한 달에 3번이에요. 1년에 30번. 정말 네. 그런 집 있으시더라고요. 막 정말 증조부, 고조부 막 계속 다 이렇게 네. 챙기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집 있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은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냥 보통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고 막 네. 이런 집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횟수가 얼마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단순히 그냥 믿지 않는 가정의 맏아들인데 제사를 지내야 돼. 이것 때문에 어떤 굉장히 성품이 좋고 성실하고 신앙이 좋은 남자와의 결혼이 반대되는 거는 저는 글쎄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5년 동안 이분을 만나오신 가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5년 동안 이분을 만나 오셨을 때 이분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청년분이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고유한 가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 어떤 가치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리고 그 인생에서 쌓인 사랑의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처음부터 그 집이 믿지 않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네. 제사를 지내는 걸 몰랐던 것도 아닌데 그것에 한번 경중을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에 선택의 문제지만 저는 어떠한 결혼이든 또 어떠한 시댁이든 모든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고 아픔이 없는 가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가정을 선택해서 네. 다른 시댁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또 다른 종류의 뉘앙스의 맞아요. 문제는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네, 그냥 그게 인생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 때문에 이거를 너무나 좋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의 인격이 가진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리고 이러한 결격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백그라운드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 자체의 가치를 거절한다. 이거는 저는 글쎄요. 저라면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승리할 용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민하셨는데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가족들이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은 있지만 그것에 승리해야 할 책임 좀 뉘앙스가 웃기지만 그것에 어떠한 책임까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좀 우리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네. 우리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지만 내가 그거를 그 집으로 갔을 때 부모님이 꼭 예수님을 믿도록 평생을 십자가를 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관점에서 생각은 저는 너무나 과하게 너무나 스스로 옥죄는 네. 짐을 지는 것 같고요. 그냥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형제분의 가치를 보고 네. 저는 조금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행복. 양쪽에 다 모든 걸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쵸? 행복의 짝꿍 불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완벽한 가정은 없으니까 하나하나 그래도 좋은 성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형제는 만나셨으니까요.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설득과 이해의 차이, 많은 현실과 또 이상의 차이에서 고민하시는데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지혜롭게 기도하시며 나갔으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사연 하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런 사랑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별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미나님. 새해가 밝았네요. 2014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게 기도할게요. 1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사소한 자존심 싸움으로 서로 지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의 문자를 보고 오해해서 계속 제 마음 불안했고요. 신뢰가 무너지면서 제가 남자친구를 지치게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성격이 까탈스럽고 또 버럭 화내는 성격과 예민하고 또 술 문제 등으로 지친 상황에서 정말 사소한 문제로 인해 폭발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했고요. 저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고 또 이 사람의 기대에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질게 헤어지자고 말했고요. 현재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루가 지난 뒤 남자친구는 문자로 이전에 사진을 보내면서 이런 날도 있었는데 안타깝다. 답답하고 뭐가 막힌 기분이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또 이 사람을 아직 사랑하지만 성격적으로 맞지 않고 계속 싸움이 된다면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안 만나는 게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결혼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사랑은 1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품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품이 좋은 것인지 또 연애할 때 어떤 면을 봐야 하는지 또 결혼해서 변하는 사람도 많은데 친하게 성숙한 사람은 또 어떤 분인지 앞으로 만남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미나님 지금 사소한 자존심 싸움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성격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계세요. 네, 간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런 연애 과정이죠. 네. 그냥 이 사연을 읽고 제가 생각난 거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진실한 사랑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어떠한 그런 기대가 저는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나태한 기대라는 생각을 좀 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다리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본인 편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너그러워요. 자기 자신의 변화, 노력이 너그럽고 이런 나를 품어주고 굉장히 포용성 있는 삶을 기대하죠. 근데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 전 그거는 올바른 관점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거. 약간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데요.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은 꼭 기다려야 하고 그 네. 사람은 꼭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다 노력하는 거죠. 내 성격이 너무 까칠해. 내 말이 너무 직선적이야. 난 너무 의심이 많아. 사람들이 야, 넌 좀 심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사람은 굉장히 노력하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모적으로 너무나 그 이성이 호감을 느끼지 않는 뭐 패션 감각을 갖고 있어. 그러면 좀 그거에 대해서 소통. 결국 연애는 소통하는 거고. 네. 또 교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본인이 좀 노력하고 바꾸고 이러는 거는 저는 되게 사랑을 향한 굉장히 겸손한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네. 안에 정서적인 굉장히 약점, 단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내 힘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 네. 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은 그거는 품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는 내 모습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는 다르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 사연을 주신 이민아님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남자친구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성격이 까탈스럽고 버럭 화내고 성격에다 예민하고 술 문제로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폭발했어요. 굉장히 신이 굉장히 좀 그렇게 지금 막 네. 정서를 막 했던 것 네. 같아요. 이러한 상태가 막 드러낸 상태인 거죠. 근데 어떠한 관계든 이러한 순간이 없을 수가 없죠. 다 네. 드러내는데 저는 만약에 앞으로 계속 사랑을 하실 때 우리가 자기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자기의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컨트롤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1년이고 인품은 길다는 그 말은 결국엔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는 게 인격인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연애하고 또 내가 나중에 정말 그런 사람 그렇게 신앙의 사람을 만나본 적 없지만 그런 사람 만나면 달라질까요? 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러고 나서도 어쩔 수 없는 거는 품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지만 미나 씨 편에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헤어진 네. 케이스고 헤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헤어진 케이스가 본인의 그런 격한 반응이나 그걸로 상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 네. 좋기 때문에 막 서로가 격해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피차간에 꼭 헤어질 일이 아닌데 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별이 반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럴 때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은 지켜가는 거고 만들어가는 거고 성장시켜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은 더 이러한 본인의 어떤 격한 반응, 또 관계에서 결국에 그런 사소한 게 딱 터지면서 관계가 확 어우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네. 안에 있는 어떤 상처나 연약함들은 이런 식으로 관계를 딱 앗아가 버려요. 네. 그리고 인생에서 사랑을 싹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경계해야 되고 본인 안에서 있는 이러한 자질을 네. 되게 두려워해야 네.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면서 연애를 하시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상처가 사랑을 이룰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네. 연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 가사님이 또 속이 시원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뭐 이별에 관한 이야기 또 갑작스러운 남자친구의 또 해외를 떠나는 것 같은 그 충격에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준 간사님이 당분간 좀 방학을 갖고 싶다고 저한테 충격 발언을 하셔갖고 제가 몇 주간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참, 그동안 많이 열심히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우리 애청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11월쯤에 이제 조금,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좀, 뭐, 솔직히 제가 아는 얘기는 다 드렸고요. 이제 뭐, 계속 다시 듣게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이제는 방학을, 조금 겨울잠을 좀 자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충격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간사한테 쫄랐거든요. 언니 이럴 수 있어. 언니 그러지 마. 언니 다시 생각해. 질긴 설득 끝에. 참 저를 그렇게 잡아준 남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참 자매뿐이죠. 네. 참. 네, 저도 이렇게 매달려본 자매는 처음입니다. 카페에서 막 커피를 막 마시면서 언니 조금만 생각해보자. 언니 완전 놓지 마세요. 이러면서 제가 설득을 좀 해서 일단 방학으로 매듭을 졌고요. 한두 달만 쉬시다가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연애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는 걸로 일단은 제가 모진 설득 끝에 설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좀 째려보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너무 그동안 감사했고요. 네, 저도 뭐 가능하다면 겨울잠 자고 다시 봄에는 다시 또 개구리 울 때 다시 뵙고 싶은 마음 있지만 참 기대하면서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이별은 아니고요. 한 2달만 제가 놔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2달 후에 또 김준 간사님의 시크하고, 좀 더, 멋진 그 멘트, 상담 기대하면서요. 여기서 김준 간사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애 맡기고 양주에서 여기까지 하루를 걸러서 청취자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거 너무너무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난 그날까지. 우리 하여튼 사연 보내주시고 또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긴 겨울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동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 간사님 다음에 뵐 때까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